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운전 중에 갑작스럽게 차 앞으로 끼어들거나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할 경우에 큰 사고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진로 변경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는 하나의 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은 자동차 운행 중에 부득이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이럴 때 안전하게 진로를 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교통사고의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진로 변경에 의한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도로에는 노란색 점선, 실선,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고 있고요.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차선을 이용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주행 공간, 즉 차로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 차로 위반의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두 개의 차로를 걸쳐서 운행하는 행위, 또 하나의 차로를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또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서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특히 진로 변경이 금지가 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 차로 변경은 도로상의 백색 점선 설치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예. 교량이나 터널안, 교차로 직전,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 변경 제한선, 백색 실선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에 따라 미리미리 진로를 변경해서 진입해야 하는데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미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요. 직진하는 자동차는 주로 2차로, 또 우회전 자동차는 미리미리 최하위 차로로 변경을 해서 주행해야 급차로 변경에 의한 사고의 예방은 물론 원활한 소통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진로 변경 허용이 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뒷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초행길이나 익숙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서행을 기본으로 하고 이정표나 노면 표지, 교통 표지판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운전해야 하겠죠. 예. 특히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로 변경이 쉽지가 않잖아요. 좀 올바른 진로 변경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바른 진로 변경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미리 진로 변경할 차로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로가 텅 비어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분명히 차량이 있다라면 사이드 밀러에 비치는 차량의 크기 등을 확인해서 충분하고 안전한 거리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 밀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방 확인이 불가능하며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야지만 사이드 밀러로 충분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진로를 변경할 방향에 방향 시승을 켜는 것은 일반 시내 도로에서는 30m 전방부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00m 전방에서 방향 시승을 작동해서 본인이 진로 변경 의사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진로 변경을 할 차로의 차량 및 공간 확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나를 앞지르게 하는 차량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가벼운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제 출퇴근길의 경우에 이 진로 변경이 힘든 경우도 많고 또 실제로 사고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이 진로 변경 사고의 발생 원인이 뭘까요, 교수님? 네, 진로 변경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진로 변경 사고의 원인은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진로 변경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생략이 됐거나 좀 미흡할 경우에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이 부족하거나 방향 시등의 작동이 생략되거나
그 팬들 조작 등의 그 원인으로 진로 변경은 물론 방향 전환의 경우에도 방향시승을 켜지 않을 경우에는 진로 변경할 차로에 주행하는 차들이 운전자의 진로 변경 차량의 의도를 알 수 없고 본인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좁은 공간에서 느닷없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0m, 100m라는 법령적인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거리에서 내가 방향시승을 작동해서 진로 변경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중요하고요. 급진로 변경, 또 급핸들 조작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예. 이 버스나 대형 차량들의 경우에는 이 사각이 훨씬 많이 존재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특히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이 크고 높기 때문에 승용차에 비해서 사각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사이드밀러 바로 밑에 예. 위험한 사각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차량 운전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거리에서 사각 지점을 미리미리 살피고 방향시승 켜고 차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소형차를 모는 일반 차량의 운전자는 본인의 차량이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주행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차량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선 변경하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하겠네요. 위험하기도 하고 예. 상대편이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요. 인지하고 내가 보일 수 있는 차로로 주행을 하는 그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진짜.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교수님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